실물과 구분하기 힘들 정도로 선명한 텔레비전, 모르는 것이 없는 인터넷 검색 엔진, 그리고 전 세계 누구와도 연결되는 스마트폰과 현실보다 더 예쁘게 나오는 카메라. 이제 전자제품은 우리 삶의 일부분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전자제품이 수명을 다하면 처치 곤란한 쓰레기가 돼 전 세계를 돌아다니고 있다는 사실 알고 계십니까? 특히 선진국에서는 폐전자제품을 처리하기 위해 저개발 국가로 수출까지 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때문에 중국과 인도, 아프리카 등에서는 전자 쓰레기에서 나오는 유해 화학 물질로 각종 질병까지 발생하고 있습니다. 우리 생활에 편리함을 가져다 준 전자제품이 이제는 생명을 위협하는 쓰레기가 되고 있는 겁니다. 첨단 IT 기술이 만들어가고 있는 편리한 세상의 또 다른 이면, 전자 쓰레기, 그 위험성과 해결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설다혜 기자 나와 있습니다. 자, 설 기자, 전자 쓰레기가 아직까지 우리에게는 좀 낯선 단어인 것 같은데요. 구체적으로 전자 쓰레기, 무엇을 부르고 있는 겁니까? 네, 전자쓰레기는 우리가 사용하고 난 뒤에 버린 휴대전화나 텔레비전, 에어컨, 컴퓨터 등의 전자제품 폐기물을 뜻하는 용어인데요. 유럽연합에서는 전자제품은 물론 조명기구와 스포츠, 레저용품, 그리고 의료장비까지 보다 포괄적인 전기 전자제품 폐기물을 전자쓰레기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생각보다 이제 무척 범위가 좀 넓은 것 같은데요. 자, 설 기자, 우리나라가 이제 아날로그 방송이 종료가 되면서 전국이 이제 디지털 방송으로 바뀌지 않았습니까? 디지털 텔레비전을 구입하는 세대가 늘어나면서 자연스럽게 아날로그 텔레비전을 폐기 처분하는 가정이 늘었을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네, 맞습니다. 이 때문에 버려진 아날로그 TV들이 골칫거리가 되고 있는데요. 이 불안관 TV의 후면 유리는 납을 포함한 중금속이 있어서 재활용이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뿐만 아니라 새 제품이 출시되면 바꿔버리는 휴대전화와 컴퓨터도 전자쓰레기에 일조하고 있습니다. 무분별한 소비 심리와 무관심으로 인해 전자제품이 거대한 쓰레기 무덤으로 되돌아오고 있는 겁니다. 네, 정말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는데요. 자, 그렇다면 이제 이처럼 넘쳐나는 쓰레기들이 어떻게 이제 처리가 되고 있는지 궁금한데요. 소각되거나 함부로 만졌을 때 인체에 좀 해롭지는 않은지 궁금한데 그런 점은 어떻습니까? 네, 맞습니다. 취재해보니 전자쓰레기는 환경오염뿐 아니라 인체에도 무척 해로웠습니다. 넘쳐나는 전자쓰레기의 문제점에 대해 짚어봤습니다. 급속도로 발전하고 있는 IT 기술. 전자제품은 이제 급속을 넘어 광속으로 변모하고 있습니다. 하루가 멀다 하고 등장하는 최신 스마트폰과 노트북, 텔레비전. 소비자는 제품에 열광하다가도 쉽게 실증을 내고 또 다른 제품을 찾습니다. 쓰기만 해도 자기 취향에 안 맞거나 또 유행에 바뀌게 되면 버릴 수 있는 그런 만큼의 경제적 여유가 있는 그런 시대로 되어 있습니다. 반면에 구매력이 증가되면 폐기할 수 있는 폐기물의 발생량, 잠재적 폐기물량이 증가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소비자들의 짧아진 소비 패턴 탓에 버려진 전자제품은 대부분 쓰레기가 됩니다. UN 환경계획이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미국에서만 매년 컴퓨터 3천만 대가 버려지고 유럽에서 폐기되는 휴대전화는 1억 대가 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발생량도 급속도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1992년 연간 1,400만 톤씩 발생하던 전자쓰레기가 지난해에는 무려 5천만 톤이 발생했습니다. 20년간 무려 3배 이상 증가한 셈입니다. 우리나라도 예외는 아닙니다. 2012년 12월 31일 새벽 4시. 56년간의 역사를 만들어온 아날로그 방송이 종료되고 전국이 디지털 방송으로 전환됐습니다. 디지털 방송은 영상 압축 기술을 통해 동일한 폭의 주파수로 보다 많은 정보 전달이 가능하고 기존 화질에 비해 4-5배 이상의 뛰어난 화질과 음향 감상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디지털 방송을 보기 위해서는 디지털 방송을 아날로그 신호로 바꿔주는 컨버터를 설치하거나 디지털 텔레비전을 구입해야 합니다. 때문에 대부분의 사람들이 고장나지도 않은 아날로그 텔레비전을 폐기 처분하는 일이 늘어났습니다.
10일 만에 디지털 방식으로 전환됨에 따라서요, 폐 아날로그 TV 발생량이 분구년부터 급속히 증가하기 시작했는데 11년의 경우에는 약 75만 도에 이르는 5만 대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이를 중량 단위로 환산하면 약 3만 4천 톤입니다. 문제는 버려진 아날로그 TV는 다량의 납과 중금속을 포함하고 있어 재활용이 쉽지 않다는 점입니다. 디지털 방송 전환 계획이 없는 나라로 수출하거나 벽돌 등의 건축 자재로 재활용하고 있지만 그마저도 극소수일 뿐입니다. 대다수의 폐기된 아날로그 TV는 처치 곤란한 전자쓰레기가 되고 있는 겁니다. 여기에 휴대전화도 한몫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 4월 미국의 시장조사 업체가 조사한 결과 지난해 우리나라 휴대폰 사용자들의 연간 제품 교체율은 67.8%로 세계 최고 수준으로 나타났습니다. 엄청난 양의 버려진 휴대폰이 바로 전자쓰레기로 변모하고 있습니다. 생활 전자제품의 폐기량도 적지 않습니다. 밥솥과 청소기는 물론 텔레비전과 냉장고, 그리고 자동차까지 포함하면 연간 약 5천만 대의 전자폐기물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통계를 바라보면 전체 전자제품이 한 2,800만 대 정도 되고, 그다음에 이제 소형 가전 제품들이 한 2,000만 대 이상 정도로 추정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자동차 같은 경우에도 연간 한 100만 대 이상이 발생된다고 봅니다. 하지만 이 가운데 수거되고 재활용되는 것은 고작 20%일 뿐, 나머지 폐기물의 처리 방식은 정확히 파악되지 않습니다. 전체적으로 본다 그러면 이제 각 품목별로 다르긴 하지만 우리나라에서 한 20%에서 30% 정도만 이제 수거해서 재활용을 하고 있고요. 그 외에 한 20% 정도는 재사용을 한다고 볼 수 있고요. 그 외의 부분들은 사실은 이제 뭐 민간 이제 허가받지 않은 이제 민간 시설에서 수거를 해서 뭐 거기서 해체를 한다든지 뭐 수출을 한다든지 이렇게 지금 처리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폐 전자제품에는 많은 유해 물질이 포함돼 있어 제대로 된 처리 과정을 거치지 않으면 각종 중금속과 독성 화학 물질을 배출합니다. 납, 주석, 구리, 카드뮴, 수 이런 중금속이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만약에 소각이 되면 이런 물질도 같이 소각이 되면서 이런 중금속에도 노출이 될 수가 있습니다. 때문에 선진국들은 전자쓰레기를 처리하기 위해 중국과 인도, 아프리카 등 후진국에 수출합니다. 자국에서 처리하는 것보다 훨씬 저렴한 인건비로 전자쓰레기를 처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지난 2002년 세상에 알려진 중국 광동성 구이유 마을. 곳곳에 쌓여있는 폐전자제품들은 마치 거대한 고물상을 방불케 합니다. 주민들은 폐전자제품을 손으로 부수고 아무런 안전장비 없이 회로기판을 불에 가열합니다. 소량의 구리와 금속 물질을 얻기 위해서입니다. 이렇게 금속 물질을 얻은 뒤 남은 플라스틱과 전선은 아무런 제재 없이 태워집니다. 최신 첨단 기기를 가장 낙후된 방법으로 처리하고 있는 겁니다. 전문가들은 안전장비를 제대로 갖추지 않고 전자쓰레기를 처리하게 되면 전자제품 속 중금속과 유해 성분들이 그대로 인체에 흡수된다고 설명합니다. 중금속마다 다 다양한 그런 장기에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납의 경우에는 특히 어린이 같은 경우에는 IQ의 지능을 떨어뜨리거나 주의력을 결핍하게 만들거나 다양한 인지기능 장애를 일으키게 되고요. 또 그 외에도 이제 빈혈과 같은 그런 혈액 질환에 영향을 미치기도 하고 또 위장관계 계통 또는 신경 근육 계통 또 심지어는 중추신경계 기능까지도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첨단 IT 시대가 가져온 어두운 그림자. 매일매일 쏟아지는 전자쓰레기는 저개발 국가의 잠재적 재앙이 되고 있습니다. 네. 정말 엄청난 양의 이제 전자 쓰레기가 이제 생겨나는 것 같은데요. 무엇보다도 이제 미국과 영국 등 선진국들이 저개발 국가에 전자 쓰레기를 수출하는 것, 정말 놀랍습니다. 네, 맞습니다. 계속해서 쌓여가는 이 전자쓰레기를 값싸게 처리해야 하는 선진국과 부품 속에 금속이나 구리, 이것들을 채취해 이익을 얻어야 하는 저개발 국가의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진 경우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정말 안타깝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자, 설 기자, 유해 폐기물의 불법적인 유통을 막는 협약이 있잖아요. 바젤 협약인데 왜 지켜지지 않는 겁니까? 네, 바젤 협약의 기본 취지는 이 아프리카 등의 후진국이 더 이상 선진국의 폐기장이 돼서는 안 되겠다라는 인식이 생기면서 협약됐는데요. 그러다 보니 이것 주도하는 국가가 선진국이 아닌 후진국일 수밖에 없는 겁니다. 원칙적으로는 유해 폐기물을 관리할 수 없는 국가에는 수출을 금지하고 있지만 보이지 않는 막강한 힘의 논리로 인해 잘 지켜지지 않는 거죠. 네, 그렇군요. 자, 환경 오염도 이제 심각하지만 더 이상 전자 쓰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지 않기 위해서는 전자 제품을 생산하는 국가에서 좀 양심적으로 폐전자 제품을 재활용하고 줄이는데 좀 힘써야 될 것 같은데요. 특히 우리나라도 이제 쓰레기 투기국이라는 오명을 벗기 위해서 좀 힘을 써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드는데요. 네, 맞습니다. 취재해보니 냉장고와 텔레비전 등 상당량의 대형 폐전자제품은 무상으로 수거된 후 자원순환센터에서 재활용되고 있었습니다. 반면 오디오나 밥솥, 휴대폰 등 소형 폐전자제품은 아직도 무분별하게 버려지고 재활용되는 양도 극히 일부에 불과했는데요. 폐기물을 재활용할 경우 환경오염을 막을 수 있을 뿐 아니라 자원재활용에도 크게 기여할 수 있습니다. 전자쓰레기의 재활용 과정과 그로 인해 얻어지는 효과를 알아봤습니다. 서울 관악구의 아파트 단지. 쓰레기 분리수거함 옆에 놓여있는 폐전자제품 수거함이 눈에 띕니다. 소형 전자제품을 따로 모으는 수거함에는 밥솥과 청소기를 비롯해 휴대폰 충전기와 수명이 다한 내비게이션까지 보입니다. 보통 많이 나오는 게 이제 선풍기라든가 전화기, 충전기라든가 컴퓨터 이런 거. 밥통 같은 것도 좀 나오고 그런 거는 이제 이사철에 이제 많이 나오죠. 서울시는 2009년부터 폐전자제품의 불법 수출을 막고 자원을 재활용하기 위해 폐기된 소형 전자제품을 무상으로 수거하고 있습니다. 서울 25개구에서 수거된 소형 폐가전 제품은 이곳 서울 SR센터에서 선별과 분해 과정을 거쳐 재활용됩니다. 하루에 SR센터로 들어오는 전자쓰레기의 양은 평균 130톤. 가정에서 배출되는 것은 물론 서울시 산하기관이나 공공기관에서 배출하는 쓰레기까지 모입니다. 가장 많이 집중되는 시기는 아무래도 따뜻한 4월에서 9월까지가 가장 수거량이 많고요. 평균 한 130톤 정도 생각하시면 되고요. 많이 반입되는 경우에 한 250톤 정도가 됩니다. 수거된 폐전자제품은 가장 먼저 대형과 소형으로 나뉩니다. 텔레비전과 냉장고, 에어컨 등의 대형 폐가전은 서울 외곽에 있는 리사이클링 센터에서 재활용됩니다. 남은 소형 전자제품은 외부 선별을 거쳐 재활용이 불가능한 부품은 폐기 처분되고 재질별로 분류해 모아집니다. 이렇게 모아진 부품들은 다시 재활용되거나 중고 거래 장터로 팔려나갑니다. 관계자들은 이런 과정을 통해 폐전자제품의 80%가 재활용될 수 있다고 말합니다. 약 80% 정도가 재활용이 되고 있고요. 금속을 포함한 플라스틱이라든지 다양한 자원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컴퓨터를 예를 들어 든다면 컴퓨터 한 대는 약 10kg 정도가 되고요. 거기서 재활용이 되는 것들은 한 8kg 정도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폐전자제품의 재활용은 희귀금속 자원을 확보하는 데도 큰 도움이 됩니다. 우리나라 희귀금속 자급률은 10%대. 휴대폰과 텔레비전에 꼭 필요한 희귀금속은 대부분 수입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휴대폰에 있는 희귀금속을 재활용하면 희귀금속 수입량이 줄어들고 더불어 자원 확보까지 가능합니다. 실제 금광석 1톤을 캐서 채취할 수 있는 금은 5g 정도인데 비해 폐휴대전화 1톤에서는 이보다 무려 80배나 많은 400g을 채취할 수 있습니다. 원광석에서 금속을 추출하지 않고 폐금속을 재활용하기 때문에 온실가스가 감축되는 효과도 얻을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한 1톤의 폐전자제품을 재활용할 경우에는 2.63톤의 온실가스가 감축되며 소각 매립 대체에 따라서 톤당 0.67톤의 온실가스가 감축됩니다. 이처럼 자원순환과 환경보호를 위해 세계 여러 나라에서는 생산자 책임 재활용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전자제품을 생산하는 업체에서 직접 생산량의 일정 부분을 처리하게끔 규정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나라도 이 제도를 도입해 생산업체가 18%를 처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유럽, 일본 등 선진국에 비해 현저히 낮은 수준입니다. 2012년 한국환경공단 조사 결과 우리나라의 대형 전자제품의 재활용률은 약 20%에 불과했지만 스페인은 56%, 스웨덴은 71%로 큰 차이를 보였습니다. 또 IT기기 역시 우리나라에서는 17%인 반면 독일은 46%, 오스트리아는 50%로 높은 재활용률을 보였습니다. 전문가들은 우리나라의 폐전자제품 재활용률이 높지 않은 이유로 회수의 문제점을 꼽습니다. 일명 고물상이라 불리는 미신고 수집상이 폐전자제품을 수거해 불법으로 처리한다는 겁니다. 때문에 생산자뿐 아니라 소비자와 지방자치단체가 역할 분담을 통해 폐전자제품을 회수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그래서 회수의 어려움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폐가전제품은 각 소비자들이 쓰고 버린 것이기 때문에 그 단계에서 회수하는 과정에서는 생산자뿐만 아니라 그 앞에 지방자치단체 그리고 소비자들이 모두 협조에 의해서 기본적으로 제품을 좀 더 오래 사용하자는 주장도 있습니다. 유행에 따라 전자제품을 쉽게 바꾸는 소비자에게 구입하기 전 한 번 더 생각하자는 의견입니다. 가장 중요한 건 좀 이렇게 제품들을 오래 썼으면 합니다. 왜냐하면 요즘은 텔레비전 무슨 기종이 바뀌었다 그러면 다 바꾸고 컴퓨터 무슨 기종이 새로 이렇게 뭐 저게 됐다면 다 바꾸고 핸드폰 1년도 안 돼서 바꾸고 우리나라 연간 핸드폰만 해도 2천만 대가 발생을 합니다. 그럴 정도로 엄청나게 많은 이제 이 그 전자 제품들이 발생하는데 좀 더 길게 썼으면 좋겠다 이런 거고요. 별 생각 없이 바꾸는 전자제품 하나가 누군가의 삶의 터전을 망치고 또 목숨을 앗아갈 수 있습니다. 전자제품을 바꾸기 전 한 번 더 생각하고 버려진 전자제품을 적극적으로 재활용하는 것. 전자쓰레기에 위협당하는 인류의 생존을 위한 최선의 방법입니다. 네, 다행이네요. 전자쓰레기들도 이제 꼼꼼한 선별 과정을 거쳐서 재활용이 되고 있다니까 조금은 좀 안심이 되는데요. 또 작은 휴대폰에서도 금속 자원을 추출한다고 하니까 생각할수록 좀 신기하기도 하고요. 이제서도 전자제품을 그냥 버려서는 안 되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자, 앞서 본 것처럼 우리나라는 물론 해외에서도 이처럼 재활용을 넘어서 도시 광산 사업으로 발전시키고 있지 않습니까? 네, 지금 세계는 자원 전쟁 시대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자원 확보를 위해 경쟁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도시광산 사업은 이익을 많이 창출할 수 있는 사업 가운데 하나로 손꼽히는데요. 도시광산 사업을 가장 먼저 시작한 일본은 2013년까지 희소금속의 80% 이상을 폐전자제품, 즉 전자쓰레기에서 조달할 계획이며, 이 세계 최대의 자원 소비국인 중국도 도시광산 사업에 뛰어들어 해외로부터 기술을 도입하는 것은 물론 전국 쉬운 곳에 도시광산 시범기지를 설치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이 희소금속들의 경제적 가치가 증명되고 있는 겁니다. 네. 그나마 좀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전자쓰레기들이 하나의 자원으로 재탄생할 수 있고 또 자원 확보와 재활용을 하기 위해서는 생산 기업들이 노력하고 있다는 그 설계자 말을 들으니까 뭐 조금 마음이 놓이기도 하는데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제 개인적으로 전자쓰레기를 줄이기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은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네, 아무래도 가장 중요한 건 이 전자 폐기물을 잘 분리해서 버리는 것이겠죠. 먼저 대형 폐기물은 스티커를 부착한 후 배출하거나 사용 가능한 제품은 재활용센터나 중고 물품 장터에 연락해 수거하도록 합니다. 또 휴대폰의 경우 배터리를 분리하지 말고 본체 충전기와 함께 신제품 교환 시에 해당 대리점을 통해 배출하거나 가까운 우체국에 휴대폰 수거함으로 배출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네, 우리 설 기자의 말이 우리 모두에게 정말 유용한 정보가 될 것 같습니다. 또 학교나 기업, 아파트 단지, 동사무소 등 단체에서는 폐전자 제품을 모은 뒤 전자쓰레기 제로 운동본부에 수거 요청을 하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자, 아무리 좋은 것도 너무 많으면 가치가 떨어져서 쓰레기가 됩니다. 몇 년 전 사서 몇 번도 안 들은 MP3 플레이어, 한때 공부한다고 산 전자사전, 그리고 공기계가 된 휴대전화까지, 이처럼 우리 주위를 조금만 둘러보면 많은 예비 전자 쓰레기들이 존재합니다. 너무 많은 전자 제품의 홍수 속에 철이 지난 상품을 쓰레기 취급을 하고 있지는 않은지 뒤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가 무심코 버린 전자 쓰레기가 환경을 해치고 가족의 건강을 위협하는 만큼 전자 제품의 구입과 폐기에 조금 더 관심을 가져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설다혜 기자, 수고하셨습니다. 과학적 이슈를 심층적으로 살펴보는 박상원의 YNNOW. 다음 주에도 알찬 소식들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